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겠죠? 시간을 오갈 수 있다면. 사실 그런 생각부터 어른들은 많이 할 텐데요. 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알아내서 그렇죠. 거기다가 돈을 많이 올인하면 되죠. 네. 백투더퓨처에도 나오죠. 전체. 그래서 두 집안의 가세가 막 기울었다 그렇죠, 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요. 아주 유치한 상상인 것 같아요. 뭐 투명인간이 돼서 여탕에 들어가 본다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항상 하는 거. 뭐 소원을 들어주는 뭐 반지가 생긴다면 저는 마지막 소원을 100개를 더 들어주는 반지를 하나 더 달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한. 너는 욕심이 도라에몽한테 뭘 부탁할까 뭐 이런 거. 넌 욕심이 너무 과했으니까 다시 뺏어가겠다. 그리고 지옥에서 막 활활 타는 거. 네. 그 예전에 그게 교훈적이다. 그거 저랑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독일 우화였던 것 같은데 소세지 먹고 싶다 그래갖고 세 가지 소원 준다 그랬는데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와이프가 소세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했더니 첫 번째 소원 하나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코에 붙어버려라 이씨 했더니 코에 딱 붙었길래 어떻게 하지 하다가 칼로 자를 수가 없어서 그냥 다시 떼어달라 그래서 끝났어. 그걸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행복하게 끝났다는. 그런 거였어요, 끝이? 예, 그렇게 끝났어요. 괜찮네요, 화기애애하게. 제 기억에는 그게 그래서 이제 욕심을 가지면 이런 손해를 본다라는 준엄한 교훈. 아니에요, 세 가지였는데 경고, 두 번째 코에 붙었다가 세 번째 마지막 걸 떼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두 사람이 하호호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깝죠,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하나로. 네. 자, 오늘 영화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고노 마코토. 예, 곤노 마코토라는 소녀 이야기고요. 네. 사실 이 초능력이잖아요, 일종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건데 영화 속에서 초능력이 다뤄지는 경우는 뭐 슈퍼히어로 영화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능력들이 그냥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 우리가 다 가진 어떤 품성이나 아니면 개성이나 이런 것의 은유처럼 이야기 속에 들어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이렇게 몰입도 잘 되고 영화 볼 때 그러지 않나 싶어요. 기자님이 갖고 싶은 초능력 뭐 있나요?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제가 갖고 싶은 초능력이요? 글쎄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거. 남탕 가시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절대 아니겠죠. 예, 별로. 정말 쓸데없는 짓인데요. 네. 별로 대중탕은 안 보이면 뭐 하시게요? 그냥 쥐구멍을 찾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일상생활에서. 진짜? 네. 도망가시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울 때가 사라지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는 초능력. 끝도 없죠. 네. 역시 시간을 늘리는 거 아닐까요? 워낙 그럼요. 바쁘니까. 네, 오래 살고 싶네요. 전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 눈 뜨고 샤워하고 이러고 있네 싶을 때 뭘 한지도 모르게 다시 이 루틴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럼 라이프 스팬이 길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만 하루가 48시간? 아니요, 저 수명은 그대로면 좋겠고요. 진짜? 예, 그럼 하루가 48시간이었어요. 한 40살에 죽는 걸로? 그렇죠. 48시간. 예, 현재 평균 수명으로는 그렇겠네요. 다 살았네, 그럼. 돌아가시는 건가요? 이렇게 슬픈 유머를 서로 하면서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이런. 네. 심기일전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작가도 그러면 이제 한 60살, 62살, 64살인가요? 네. 그래도 잘 안 풀리는데 오늘. 남자친구가 아직 48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영화 경우에도 그 시간을 넘는다는 능력이 그렇게 어느 날 뭐 이렇게 우주에서 뚝 떨어진 뭐 기적 이런 거라기보다 소녀가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이모한테 얘기를 할 때 이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이 때 그런 일이 종종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터치가 참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인생의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A제곱으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굉장히 빨라진 것 같은 느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 애라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걸 들어서 되게 쇼크 먹었던 바로 그때.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때문에 천천히 흘렀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사물들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중학교 오면서부터 급속히 정신이 없어졌고 고등학교 때 되니까 더 빠르고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그땐 승이라고 했죠. 4승. 그렇죠. 2승, 3승 뭐 이렇게 16승. 제곱 그렇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 같았는데 중학교 이후에 급격히 인생의 문들이 막 닫히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들이 제한이 되고 대학교 오면 더 좁아지고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도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또 영화 속에선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요일 날 일어나기 싫어서 이렇게 침대에서 뭉개다 보면은 갑자기 저녁이 돼 있지 않니? 그런 걸 이제 어떤 그 시간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현상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 흔히 뭐 얘기할 때 뭐 엑스맨이나 이런 걸 봐도 그 사람들의 초능력이 매력이 있는 거는 그 엑스맨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성격하고 연결이 될 때 재미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그렇죠. 면에서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일단 우리의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쓰는 법을 아는 얘기인 것 같고 원래 이게 1965년도에 나온 소설이 원작인데요. 그만큼 매력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이렇게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재구성이 된 일본의 스테디셀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제 이 사춘기 소녀가 시간을 달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게 제 경험을 돌아봐도 막 살다가 최초로 이렇게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 뭔가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향수를 갖게 되는 때가 사춘기인 것 같거든요. 철없이 쭉 살다가 그때부터 더 어렸을 때가 막 그리워지고 인생이 돌이킬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상실감 같은 걸 처음 갖게 되는 때가 사춘기 때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춘기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이나 후반이 돼야 그때 좀 돌아가면 괜찮았을 텐데 하다가 이제 30살이 넘어가면 돌아가도 똑같지 않나 이제 안 돌아가는 게 더 좋겠어. 그런가요? 저는 조금 빨리 조숙하셨어요, 되게. 예, 빨리 늙는 타입이었나 봐요. 지금 심현보 씨랑 같은 연배신 것 같은데요. 심현보 씨가 지금 계속 58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렇군요. 되게 조숙하셨군요. 사춘기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처음으로 사춘기 때 미래로 넘어가고 싶지 않나요, 보통? 아니에요. 제 경우에는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거 다시 못 찾는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게 사춘기 때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건.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 얘기 속으로 들어가자면 네. 처음에 우리가 이름을 말씀드린 대로 곤노 마코토라는 고등학생, 여고생이고요. 굉장히 덤벙거리고 해맑고 쾌활하고 그러니까 되게 덤벙거려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 손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애들. 아무 장애물이 없는데. 네, 괜찮네요. 네, 그런 친구고 그리고 아직 이렇게 뭐 이성 친구 이런 개념도 없는 말괄량이라서 남학생 치아키와 고스케라는 남학생이랑 방과 후에는 운동장에서 야구하면서 즐겁게 어울리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그녀에게도 결정적인 그해 여름이라는 거 있죠. 소위 그해 여름이 오는 거죠. 치아키 뭔가 좀 벌써 느낌이 옵니다. 그 치아키가 이제 이성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소년인 거죠. 둘 중에. 근데 이상하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꼭 그 결정적인 성장의 체험이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여름에 오잖아요. 겨울엔 안 와요. 그런지 그러네요. 모르겠는데. 녹음이 막 그렇죠. 구성할 때. 그래, 사실 뭐 그해 여름이란 영화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농화를 가서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드린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아리에띠, 마루미다 아리에띠도 그 여름에 생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그런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런가 봐요. 여름 한철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이 계절은 하나지만 어떤 인생의 국면이 바뀌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녀도 마찬가지로 그의 여름이 오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즐겁게 지내던 시절은 가고 이제 막 끝나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 문과 갈래 이과 갈래 하고 진로를 묻기 시작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울리던 이 두 소년들한테도 다른 여학생들이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들을
바뀌고 싶지 않으면 나도 나한테 이 남자애들이 뭔지도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냥 친구로 남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더 어떤 관계인 건지 처음으로 성찰이란 걸 그렇죠. 해봐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맞는데 그러다가 이제 7월 13일이 와요. 근데 이게 왜 일본어 발음으로 나이스데이라고 불리는 날인 거예요. 왜냐면 왜 7이 나나고 예, 예. 뭐 이치산 그렇잖아요. 13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이스데이라고 불리는 원래 운이 좋아야 되는 날인데 그날따라 마코토가 막 사고 연발인 거예요. 늦잠 자서 지각하고 시험도 망치고 가사 실습 때 막 튀김하다가 불 붙고 그런 작은 재앙들을 연달아 겪고 그 사고 많은 날에 방과 후 과학실 청소를 하다가 호두처럼 생긴 괴상한 물건 위로 넘어져요. 그 어떤 신비한 비전을 보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죠. 근데 하굣길에 늘 그렇듯이 자전거를 타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가 철도에 받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녀가 속으로 설마 했는데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공중에 붕 떴는데 다음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길을 건너기 전으로 돌아와 있고 자기는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이 소녀한테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관객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소녀가 쓰는 게 사실 어른들 같으면 아까처럼 뭐 스포츠 복권 번호라든가 네. 그런 커다란 이권이 오가는데 썼을 텐데 참 귀여워요. 그러니까 뭐 노래방 서비스 타임을 늘리는 데 쓴다거나. 예. 예전에 네. 어렸을 때 처음 연애할 때 네. 좀 전으로 들어가서 여자친구의 내가 첫 남자친구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유치한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꼭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 한 1년 반만 돌리면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만났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맞아. 내가 쟤보다 얘를 먼저 만났을 거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쓸데없는 놈한테 가갖고 근데 결국 저도 쓸데없는 놈이 돼버렸죠. 그렇죠. 뭐 연애가 다 끝은 실패니까. 자, 하여튼 그 호도 견과류가 역시 호두가 좋은 거군요. 그러네요. 그걸 밟았다가 그럼 그걸 밟을 때 생긴 건가요? 그 능력이? 그게 어떤 기계였던 거예요. 충전식으로 쓰는. 그러니까 사실 아직 마코토는 우리가 얘기한 줄거리 시점에서 모르지만 몇 회가 한정돼 있어요. 타임리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근데 그걸 멋모르고 막 이 노래방에서 쓰고 뭐 철판구이 먹고 싶다고 엄마가 철판구이 해준 날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물 쓰듯 쓰죠. 기회를. 돌아가면 그때부터 계속 사는 건가요? 다시 그렇죠.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다가 이제 튀김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쏙 피하는 거고 뭐 그런 조금 식으로. 조금 다르지만 얼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빌 머레이 나왔던 그 매일매일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랑의 블랙홀? 예.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타임리프 영화죠. 근데 원하는 곳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 영화도 진짜 웃기긴 했는데. 그 그렇죠. 마지막에 그 하루가 너무 익숙해져서. 막 지루하잖아요. 일어나서 얘 목숨 구해주고 제 목숨 구해주면서 이렇게 할 일을 하는데 표정에 변화가 없고. 표정 변화가 없고 너무 가벼운 동작으로. 딱 그런 게 있었죠. 자, 어쨌건 우리 음악 들어야겠죠. 이제는 선수가 되셔서 좀 불안해하시는 순간 선곡이 나갑니다. 첫 곡은요. 이 영화에서 테마처럼 아주 전면적으로 쓰인 음악인데 클래식 음악이에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인데 이 영화 재밌는 점이 어떤 뭐 조용한 부분에서 조용한 음악도 막 흥분되는 부분에서 확 곡목이 바뀌고 장르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니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템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이 변주곡 안에서 조용할 때는 이제 조용한 템포의 곡을 쓰고 그다음에 확 이 타임리프를 할 때는 갑자기 피아노 연주의 템포 번호가 바뀌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환상적인 내용이지만 허황되지는 않는 드라마를 담고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화 성격하고 이런 선곡이 참 잘 어울렸어요. 또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J.S. 바흐의 골든베르그 베리에이션스 중에서 아리아와 베리에이션 1번을 연달아 듣겠습니다. 바리아쇼라고 읽어요. 바리아티오? 그래서 곡이 바뀔 때 템포가 바뀔 때 영화도 그런 식으로 변환한다.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리아와 변주곡 1번 듣고 옵니다.
자, 바흐 함께 들었습니다. 골드버그. 네, 골드베르크 변주곡. 네. 변주곡. 예. 자, 그리하여 예, 시간을 돌릴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쭉 나오는데 이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각성해야 될 문제가 닥치게 되죠. 이 능력을 가진 마코토한테.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해줬던 이모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하나도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그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준 독신녀 이모예요. 박물관에서 미술품 복원하는 일을 하는. 참 희한하네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약간의 원작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게 있는데요. 이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이모 캐릭터를 만들 때 원작에서 이런 경험, 시간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던 소녀가 나이가 들어서 이 이모가 된 걸로 설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코토 같은 경험을 한 이모가 사실 그때 만났던 소년을 기다리면서 혼자 나이 들어가서 지금 마코토랑 조카가 생기고 조카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마녀 집안에 마녀 나듯이 같은 그렇죠. 초능력이 유전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걸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고요. 네. 그 이모가 깨우쳐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철없이 조카가 그러고 다니니까 네가 이득을 본 만큼 손해본 사람이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누군가 뭘 얻으면 누군가 어디선가 그렇죠, 잃고 밸런스가. 있는 거죠. 예. 네. 생각해보니까 마코토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날아오는 뭘 피했으면 그걸 맞은 다른 친구가 있는 거고 자기가 사고를 안 치면 대신 그 사고를 뒤집어 써서 놀림감이 된 친구가 있는 거고. 데스티네이션이 생각나요. 영화? 그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 뭐 네, 나비오가 재밌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네. 있죠. 이게 다 비슷한 설정으로 돌아가는 영화들이에요. 그가 한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두 소년이 이제 다른 소녀들의 고백을 받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두 소년한테 다 다른 여학생들이 접근을 하는데 그중에 고스케한테 하급생이 고백을 한 날 치아키가 이제 마코토랑 둘이 남았을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괄호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 셋이 있을 땐 내가 이런 말을 못했지만 코스케가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이라는 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 사귈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셋 사이의 그런 어떤 산발이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네. 근데 그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직 이 소녀가 그런데 익숙치가 않잖아요. 네. 그걸 정면으로 못 받아들이고 계속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자꾸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아깝게.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걸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남의 진심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게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막중한 진실이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능력을 통해서 마코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타임리프 능력이 필요한데 마코토가 아까 물수도 써가지고 남은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치아키가 미래에서 온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소년의 여기 있는 존재 자체가 시간 여행인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마코토도 치아키를 좋아하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 소년이 돌아가야만 하는 때가 온 거죠. 돌아도 가요? 왔으니까 이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치아키가 사실 벌써 돌아가야 했는데 너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여름이 다 지나버렸어라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죠. 변태. 얼마나 넘어왔는데 시간을? 아주 많이. 그러니까 아주 지구가 황폐해진 미래로부터. 완전 변태죠. 그거는 또 얘기가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서 나는 어린 나이에서 그냥 어린 나이로 온 거예요. 네. 내가 120살인데 10살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니 그때도 젊은 소년이었고 지금도 그러니까 지구가 아직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때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그림을 보고 싶어서 이 시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안 변태다. 그건 좀 슬프다. 네, 슬프고 예쁘고. 저는 그렇지. 80살 할아버지가 이제 소녀 고노마코토랑 놀려고 넘어온 건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또 그것도 그거 자체로만 그렇게 매도하시기는 조금 은교라는 영화도 있고 그랬는데. 헐. 전 얘기만 들었어요. 거기서 헐 한다고. 예. 재밌어요. 그 대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자,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 시간을 날리는 소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줄거리는 이 정도면 제가 필요보다 더 이상으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쯤 하고요. 네. 일단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애니메이션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인데 그런 장점 같은 걸 좀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마코토 성격 얘기를 할게요. 이 애니메이션은
그 빈 교실이라든가 복도에 이렇게 사물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질녘에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교내 구석구석의 모습 이런 걸 넣어준 인서트 숏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숏에서 굉장히 이 숏들이 다 시간여행이란 주제랑 굉장히 이렇게 깊게, 그러니까 아늑하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가 항상 하굣길에서 같이 자전거를 끌고 오다가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 같은 골목이 있거든요. 그런 그 동네 풍경 같은 것도 약간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원래 이 원작 자체가 먼저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히로시마 오노미치라는 도시였어요. 네. 그 실사 영화였는데 그 영화는 그 영화에서 배경이 된 오노미치라는 동네는 마치 샌프란시스코처럼 이렇게 층계식으로 된 마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은 저렇게 바닷가까지 쭉 동네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네네네.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형은 다르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소녀와 소년이 살고 있는 동네 풍경이 캐릭터 못지않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그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맘때는 생활이 맨날 학교집 이렇게 변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자연의 변화나 뭐 계절이나 뭐 햇빛의 각도나 이런 거 훨씬 민감한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애들의 감수성 같은 거를 참 그 배경 그림에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 이 네. 애니메이션이 왜 영화를 보다 보면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윤곽의 네모를. 네. 근데 사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안 보여줄 것인가를 그렇죠.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것을 구도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잘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코토가 그 시간여행하는 능력을 다 써버린 다음에 자기 힘으로 뭔가 늦지 않게 달려가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코토가 그 프레임을 못 쫓아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상의 카메라가 움직일 때 얘는 오른쪽 밖으로 뒤처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조금 기다리면 마코토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더 힘을 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왼쪽으로 빠져나가요. 프레임 밖으로. 그랬을 때 정말 이제 얘가 뭔가를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통과해 나가고 충분히 깨닫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그 단순한 숏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치아키가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그 시퀀스를 전체를 다 좋아하는데 우리로 치면 한강 둔치 같은 데서 그 이별하는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별스럽지 않게 딱 남자애가 프레임 아웃을 해요. 나가요. 너무 슬프죠. 네. 그래서 마코토가 정말 뭔가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뺏긴 아이처럼 이렇게 목 놓아서 오는데 그때 울고 있는 그 프레임 안으로 갑자기 저쪽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남자애가 다시 쓱 들어와요. 네. 그때 이제 숏의 크기 롱숏. 그러니까 약간 멀리서 두루 지켜보고 있는 남자애가 그 그림 안으로 다시 쓱 들어와서 여자애를 싹 끌어당겨서 귀 옆에다가 그러니까 변태. 왜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뭐 키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확 당겨서 귀에다, 그러니까 네. 귓속말 하듯이 미래에서 기다릴게 하고 싹 다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 끌어안는다거나 이런 거 없이 미래에서 기다릴게 그러면은 그 마코토가 울먹울먹하면서 그러면서 너 기쁜 얼굴을 하면서 금방 갈게 뛰어갈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머리를 푸시시 해주고 남자애가 프레임 바깥으로 네. 프레임 바깥으로 쓱 하고 빠져나가고 그때 카메라는 더 뒤로 빠지면서 하늘에 비행기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제트 구름 있잖아요. 그게 싹 하고 그동안 강가는 해가 져서 하늘은 핑크색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의 연출 같은 것들. 기자님이 소녀 감성을 그냥 무지하게 터치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붙들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어떤 한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산뜻하게 잘 연출이 표현이 됐었어요. 됐다. 예, 그런. 그러니까 뭐 그냥 이별이네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장면, 이 영화가 특별한 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별이긴 작별이지만 금방 갈게, 달려갈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만약 당신이 혼자일지라도 우리는 타인들하고 엮여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혼자일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모르지만 지금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의 품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왜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그러세요? 썩 도움되는 이야기는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뭐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다라던가.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나는 혼자인 듯하지만 누군가에게 달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더 슬퍼. 격려가 안 되나요? 그냥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기다릴게. 뭘 기다려 100년 후에. 호두 지금 다 썼는데. 시간 리프 끝났구만. 근데 그걸 또 달려갈게 금방. 에이, 아름다워요. 근데 내가 지금은 잊어버렸어도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한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레비톨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네. 우주에는 나 말고 다른 상태의 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따뜻한 기억이 내 안에 심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위로가 안 되나요? 아니요. 그냥 괜찮았는데 위로해지니까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근데 예쁘긴 하네요. 짠하겠다 보면. 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 보고 나면 막 가슴이 먹먹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갖고 싶은 영화,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영화. 살아갈 힘을 주는 영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인생의 시간이 확장된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쁜 영화를 보고 나면 인생이 짧아진 것 같고요.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인생이 연장된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시간도 삶의 시간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좋은 영화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일 속상할 때가 맛없는 걸로 배부를 때. 맞아요. 예. 이게 되게 농담 같지만 정확한 비유예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군요. 네.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골라오셨는데 음원이 없어서. 예. 원래 미드나잇 인 페리스라고 우디 앨런 신작이 타임리프에 관한 영화거든요. 재밌는 얘기인데 골랐는데 음원이 없어서 또 다른 파업 중이라 요즘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예. 타임리프 영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 투 더 퓨처 중에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부른 노래를 골랐어요. 네, Johnny B. Good 네. 이라는 노래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막 기타 치면서 한쪽 다리로 콩콩 뛰면서. 그 전에 막 팔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거는 사진 꼽아놓고 엄마 아빠 될 사람이 앞에서 키스를 해야 다시 살아나는데 계속 괴로워하다가 블루스를 쳐서 이제 키스를 시키고 다시 몸이 생겨나는. 한 곡 더 하라고 갑자기 그래서 그때 신나게 연주하는 곡이 바로 이 노래죠. 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옛날 땐 좀 영화를 열심히 봤습니다. 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Johnny B. Good 함께 들었습니다. 마이클 제이 팍스가 불렀죠? 네. 마이클 제이 팍스 인기 장난 아니었는데요. 책받침. 네, 책받침. PBK츠. PBK츠 시대 여학생들은 이제 마이클 제이 팍스 책받침을 갖고 리차드 딘 앤더슨이나 지금 맥가이버. 네.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예, 가끔 데이비드 하세로프가 있었어요. 맞아요. 마이클 라이트 하던 키트. 네, 키트. 예. 저는 그 사람보다 키트를 더 좋아했는데. 뉴키즈 언더 블럭이 참 많았었고요. 네, 다 기억나요. 그때 듀란 아하도 있었고. 모튼 하켓. 네, 모튼 존 하켓. 테일러. 그렇죠. 사이먼 르봉. 그렇죠. 지금 다 누님이 좋아하시죠. 소피 마르소. 제가 그걸 무지하게 코팅지 해갖고 뜨거운 데다 쫙 하면 이제 책받침 되잖아요. 누님이 시키셨어요? 네, 많이 시켰죠. 착한 동생이네. 저는 완전 순진했다니까요. 세상이 되게 평화로운 곳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자, 이제 캐릭터 얘기 해야겠죠. 예. 사실 이 애니메이션 보면 재밌는 얘기지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연기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터들의 연기력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픽사나 이런데 제작 과정 다룬 다큐멘터리 보면은 애니메이터들이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막 그려요. 서로 연기하는 거 보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잘하죠, 걔네도. 네, 아주 잘하죠. 털까지 다 보이는. 실제로 더빙을 하는 애니메이터들도 있고요. 근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 경우에 참 10대들의 행동 패턴 같은 게 잘 관찰하고 반영을 했구나, 그것들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키 경우에는 이렇게 둘 다 굉장히
팔다리 길고 늘씬한 소년들인데 치아키랑 코스케랑 치아키는 항상 좀 코스케보다 삐딱하게 몸을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 그래 잠깐 있다가 하는 녀석이구나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저의 좀 과잉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 껍데기 속엔 또 다른 게 들어있구나. 변태구나. 약간 구경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아예 눈치를 못 채겠죠.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좀 스포일러라서 마음이 그런데 사실 이 영화가 실사 영화로 작년에도 개봉을 하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다음에 마코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되게 덤벙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자기 발에 넘어지고. 그리고 보면은 제자리에서도 막 뛰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장면 초반에 엄마가 이제 마코토가 막 엄마 늦었어 그러고 막 뛰어나가는데 얘 뭐 가져가라 이모한테 뭐 이것 좀 갖다 줘라 복숭아였던 것 같아요. 갖다 줘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뛰고 있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본 것 같아요. 봤군요. 아니요, 지나가는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걸 기억하다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 일본 만화의 캐릭터잖아요. 네. 그런 소녀. 근데 실제로 일본은 만화 왕국이라든지 그 만화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학생들이나. 맞아요. 그게 이제 삶이 예술을 모방하는 경우인데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엔 자주 없잖아요, 그런 캐릭터는. 자기 자리에서 뛰면서 엉뚱한 거라던가. 귀여움이 몸에 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근데 섹시함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상한. 그죠? 요구도 많아요, 참.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움직임을 키워드로 해서 보면은 그런 소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건 첫사랑의 양상 같은 건데요. 그렇더라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이후 연애는 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되려나 보다라고 좀 신호가 오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연애를 하면 안 좋은데 내가 위험한데 약간 그런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좀 슬슬 헤어질 때가 되나 보다 이런 거를 좀 슬프지만 감을 잡기도 하고 그런데 첫사랑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가 휙 왔다 갔는데 그렇죠. 끝나고 나서 알게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연애 없는 시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경험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실감만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 막 눈물은 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가졌다는 사실도 몰랐던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실감이 클 수가 있나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근데 치아키에 대한 그 마코토의 감정이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끝에 다 가서 알게 된 거니까. 근데 눈물은 그렇게 나고. 그러니까 울면서 아는 거죠,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첫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이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잘 찾으셨네요. 근데 왠지 안경 벗은 김일희 기자님 같지 않아요? 아니, 이 영화 개봉했을 땐 제가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마코토 이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짧아서. 이모 닮았다고? 그러니까 좀 성격이, 그러니까 생김새는 물론 안 닮았죠. 여러모로 닮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보면. 박하선 씨 말투도 닮으시고. 요즘 그 얘기 좀 뜸하네요, 하이킹 끝나서. 예. 그러네요. 사랑도 안 해봤는데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는 때가 있군요. 그때는 내가 가진 게 뭔지 못 느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애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제 고백한 걸 자꾸 없던 일로 돌린다고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상한 게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걸 없던 일로 해도 치아키는 얘를 변함없이 좋아해야 되는데 보면 또 딴 여자애가 접근해 왔을 때 되돌린 다음엔 또 그 여자애한테 혹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써 사랑이 형태를 얻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로써 어떤 윤곽을 부여함으로써 감정이 기정사실이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이랑 친해지기 전에 특히 호감이 있을수록 말을 잘 안 놓고 싶어지는 게 있다 그랬는데. 좀 잘 만들어가고 싶은. 네, 왜냐하면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원치 않은 색깔이 그냥 입혀져 버릴까 봐.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성 같은 게 생기는 건데 또 한번 말을 던지고 나면은 사람이 그쪽으로 생각하고 감정이 물길을 터서 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제가 나를 물길 맞다, 물길. 그렇죠. 이렇게 그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런 각도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에 분명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B를 좋아하는데 B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A의 감정 분명히 다른 쪽으로 달라지겠죠.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비록 10대 소녀들의 첫사랑에 가까운 얘기지만 배우는구나. 네, 그러니까 더 나이 든 후에 연애에 대해서도 좀 배우는 면이 있었던 영화였어요. 그러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영화를 보면 인생이 짧아진 느낌이 들고 영화가 끝나면 길어진 느낌이 든다는 거. 예,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인생이. 좋은 영화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중에 좋은 영화를 보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더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다른 세계 같아서 그런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죠. 내 삶에 없던 차원이 하나 뭔가 하나 더 같잖아요. 방에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잘하죠. 네, 오늘 재밌는데. 잘한다라고 해주셔야죠.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한다 그러면. 자, 어쨌든.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충 드렸고요. 네. 요약하자면은 이런 사이언스 픽션적인 SF적인 설정을 빌어서 허황된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런 사춘기라는 시기의 성격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인생 전반에 통용된 어떤 교훈들, 아까 말씀드린 당신이 뭔가 누릴 때는 어디선가 누군가 뭘 잃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자라든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꽤 원숙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많은 솔로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건지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예.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란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장동건 고성이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열렬히 하고 있었으면 걔는 못했지 이러면서. 네. 그거 괜찮은 그러네요. 사고방식인데. 박정선 내가 7번의 연애를 포기해서 7년 연하를 만난 걸 수 있어요. 율리안 씨? 예. 기자님 몇 명 살리신 건가요, 지금? 저는 거의 한 마을을 구한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무슨 성시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모여 사는. 기분이 급 밝아졌어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희생에 의해서 십자가 지금 갖고 오신 게 십자가인가요? 이게 지고 내가 다 고통을 지고 남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재밌다. 자, 오늘 마지막 곡까지 추천해 주시고 가신다고요? 예. 마지막 곡은 지난번에 들고 왔을 때는 음원이 없었는데 오늘은 있어서 네, 기분 애덤 좋게. 램버트. 예? 애덤 램버트. 예. 아담 램버트 곡을 듣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from me?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 영화는 이창동 감독님의 시라는 영화에서 시 쓰는 할머님이 나와요. 윤정희 배우가 연기한 양미자 씨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둡나요? 어둡다기보다 좀 무겁긴 하죠. 네. 네. 역시 날씨가 요즘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영화 또 골라와 주시네요.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영원히 회자될 것 같아요. 어린이날 푸주간 소녀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자, 광고 듣고 애덤 램버트의 What do you want from me 들으면서 저는 3부로 가고요. 기자님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